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대민입니다. 자, 우리 2학기 기말고사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각자 느낀 바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험지를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어 시험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좀 눈여겨볼 만한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혹은 앞으로의 영어 공부 방향을 설정할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험지 분석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사실 잘 안 보이죠. 이 자세한 시험 분석은 인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인지학원 계정은 네이버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유튜브 계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도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글씨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가 객관식 6번 문제인데요.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가장 적절하게 밑줄 친 바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물어보는 흔히 말하는 하미추론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도 하미추론 문제가 출제가 되죠. 보통은 21번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오답률 상위에 랭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유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모의고사와 내신 시험에서의 하미추론은 사실 그 개념이 조금 달라요. 모의고사에서 하미추론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파악하고 맥락적으로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를 파악하는 그 과정이 어려운 게 모의고사라면 내신 시험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지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알고 있는 지문 속에서 밑줄 친 부분이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지는지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선택지에서 어떤 선택지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가를 골라내는 과정이 어려워요. 내신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택지가 조금 길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어떤 구문, 표현, 어휘 이런 것들이 많이 첨가가 되다 보니 학생들이 선택지에서 골라내는 과정을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하미추론은 어려운 편에 속하고 내신 시험에서도 하미추론이 어려운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와 내신 시험에서의 하미추론이 어려운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신 시험에서의 하미추론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에 수업하시면서 알려주시는 어떤 구문적인 것들, 어휘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고난도 문항 디테일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약문 유형인데 일반적으로 요약문 같은 경우도 오답률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미추론하고 이제 같은 결에 있는 건데 우리가 지문 내용을 모르진 않아요. 그렇죠? 우린 이미 지문 내용을 알고 나서 문제를 푸는 상황에 있는 거고 다만 이 요약문 자체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시면서 새롭게 만든 문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보는 문장이고 처음 보는 문장을 내가 잘 해석하면서 그리고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집어넣으면서 요약문을 완성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죠. 요약문에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에서 언급했던 하미추론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 문장 자체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만든 문장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구문이나 표현, 어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 보는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디테일 3번으로 가보면 이번에는 영작 문제예요. 자, 어휘를 제시를 해주고 이 어휘를 잘 배열을 해서 영작을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보면은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can not too much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an not too much 구문과 같은 개념을 가지는 하지만 사용하는 어휘가 조금 다른 아마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업을 하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이 있다면 조금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이거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출제가 됐고, 그런데도 틀렸다. 그럼 이거 왜 틀렸을까요? 성실하게 안 했다? 라던가 아니면은 조금은 공부량이 부족했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많은 학생들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틀린 학생들은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디테일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밑줄 친 They pointed out each other's flaws so often, 이 부분을 이제 문장을 전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랄까요,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우리가 시험 범위에 있었던 교과서 내용 중에 도치구문과 부사구도치와 소댓구문이 결합된 문장이 있었어요. 아마 뭔지 알 거예요. 영상을 보는 우리 가재울 2학년 학생들은. 근데 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별표까지 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교과서에 있는 그 문장이 실제로 영작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 혹은 문장 전환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교과서에 있었던 그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신 게 아니고 교과서가 아닌 모의고사에 있는 문장 중에서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을 학교 선생님이 골라서 그거를 도치하시오, 그거를 소댓도치, 부사구도치로 만드시오라고 문제를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교과서에서 배웠잖아. 교과서에서 우리 이거 어떤 원리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배웠잖아. 그러면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모의고사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해보자, 이거를 의도를 하신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웠지 교과서 문장 외워, 교과서 문장 낼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다른 데서도 너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어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단순하게 잘 외웠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에게 잘 이해했어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난도 문항 디테일 4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자, 가재울 2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만 방금 전에 언급했던 몇 문항들처럼 학생들이 좀 성실하게 타이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느낄 만한 문항들이 분명히 여기저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영어 시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 모두 고생하셨고 이제 3학년이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 잘 준비해서 3학년 때 한번 훨훨 날아봅시다. 감사합니다.